어떻게 매경기 잘하지? 이강인 45분 뛰고 경기판도 바꿨다. 평점 7.4 맹활약에 이강인 주전스라고 요구 중인 PSG 팬들. 이강인 주전스라고. PSG vs 니스. PSG는 7일 이하 한국 시각 프랑스 알프 코트 다지르주 니스 알리안츠 리비에라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7라운드 OGC 니스와의 경기에서 1에서 1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강인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다. PSG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잘루이지 돈나룸마 아슈라프 하키미 마르키뇨스 윌리안 파초 누노 멘데스 주앙 네베스 자이리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망 덴벨레가 선발 출전했다. 이강인은 벤치에서 출발했다. PSG는 전반 39분 선취골을 허용하며 끌려갔다. 코너킥에서 걷어낸 공이 알리 아브디에게 향했다. 아브디는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고 슈팅은 수비수에게 굴절된 후 돈나룸마 골키퍼 손을 스쳐 골로 연결됐다. 결국 전반전은 PSG가 니스의 0에서 1로 뒤진 채 마무리됐다. 동점골이 필요했던 PSG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강인을 투입했다. 이강인은 콜로 무아니와 교체 투입되며 이번 경기에서도 폴스나인으로 기용됐다. PSG는 이강인을 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점골을 만들었다. 후반 7분 코너킥에서 덴벨레의 패스를 받은 멘데스가 오른발로 원터치 슈팅을 가져갔다. 멘데스의 슈팅은 그대로 골문 구석에 꽂히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강인은 후반 8분 날카로운 크로스로 역전골을 만들 뻔했다.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고 중앙에서 마르키뇨스가 헤더슛을 날렸다. 슈팅은 골 포스트를 강타하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후반 37분 이강인은 다시 한번 왼발로 기회를 만들었다. 코너킥에서 헤더슛까지 유도했다. 후반 40분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덴벨레에게 패스를 건넸고 덴벨레의 슈팅까지 나왔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그러나 끝내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양팀의 경기는 1에서 1로 마무리됐다. PSG는 이날 경기 무승부로 5승 2무 승점 17점으로 리그앙 2위로 내려앉았다. 니스는 2승 3무 2패 승점 9점으로 리그앙 9위를 유지했다. 이강인은 45분 동안 맹활약을 펼쳤다. 이강인은 적은 출전 시간에도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로부터 팀 내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인 7.4점을 받았다.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1%, 키패스 2회, 빅찬스 생성 1회를 기록했다. 최근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벤치에 앉혔다. 하지만 공격이 풀리지 않자 곧바로 이강인을 투입했고 투입과 동시에 좋은 효과를 보며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었다. 정말 선발 써야 한다. 이강인 포함된 PSG 트리오 유럽 5대 리그 골 합작 3위에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9일 한국 시간 2024에서 25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트리오를 조명했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주간대회 등 다른 대회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리그에서 넣은 골로만 기준으로 했다. 1위는 바르셀로나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 트리오로 총합 19득점을 기록했다. 이강인이 속한 PSG 트리오는 14득점을 합작한 첼시 트리오, 콜 팔머, 니콜라 잭슨, 노니 마두에케, 다음이었다. 이강인과 함께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가 이름을 올렸다. 킬리안 음바페가 나간 후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윙어들 득점력에 기대고 있다. 최전방을 책임지는 곤살로 하무스, 마크로 아센시오는 부상에 신음했고 랑달 콜로 무아니는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은 3골을 기록했다. 레알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성한 첫 시즌 프랑스 리그앙 23경기에 나와 3골을 터뜨렸다. 7경기 만에 벌써 첫 시즌 득점과 동률을 기록했다.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뛴 걸 고려하면 효율적인 수치다. 이강인은 르 아브르, 몽펠리에, 스타드 렌을 상대로 골을 기록했다. 렌전 이후 프랑스 풋 메르카토도 가짜 9번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뛰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는 이강인은 최전방에 나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기동성은 대단했고 랜수비 블록을 부쉈다. 세련된 크로스를 선보였고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공간을 창출하는 등 활약을 이어갔다. 득점까지 기록했다. 기록적으로도 훌륭했다.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마스터 클래스였다. 랜전 활약으로 이강인은 선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다. 그는 우리의 플레이 방식에서 중요한 자질을 갖고 있다. 볼을 좀처럼 잃지 않는다. 상대 선수를 등지고 있거나 압박할 때도 그렇다. 가짜 9번이었으나 더 많은 자유를 누렸다. 이강인은 뛰어났다. 리바운드 볼을 잡고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의 경기를 정말 좋아했다. 일관성이 있었고 패스와 슛 모두 할 수 있었으며 필요할 때 볼을 지켜냈다. 매우 완벽한 경기를 했고 난 기쁘다 라고 이야기했다.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 펄스9을 오가며 활약 중이다. 축구 매체 스코어 90은 8일 시점 기준 리그앙 평균 평점 TOP5를 내놓았는데 이강인이 4위에 위치했다. 이강인은 평균 평점 7.66점으로 프랑스 리그앙 내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1위는 PSG 동료 아슈라프 하키미 8.08였고 우스만 덴벨레 7.96가 2위, 에돈 제그로바 7.80가 3위, 5위는 틸로 케러 7.56가 올랐다. 브래들리 6골, 덴벨레 4골에 더해 13득점에 도달하며 3위에 올랐다. PSG 트리오 뒤에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리버풀, 아탈란타, 마르세유 트리오가 뒤를 이었다. 3. PSG 생활 사실상 종료. 이강인에게 자리 뺏긴 1300억 사나이. EPL B클럽이 러브콜. 오른쪽 화살표. 이정료 1000억 전망. 영국의 컷오프사이드는 10일 한국 시각 메뉴가 랑달 콜로 무안이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98년생 공격수 콜로 무안이는 지난 2023년 여름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PSG에 합류했다. 당시만 해도 콜로 무안이의 주가는 상승세였다.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2022에서 2023 시즌 23골 14도움을 기록하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프랑스 대표팀 소속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무대까지 밟았다. PSG는 그의 끝에 콜로 무안이를 품었다.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곤살로 하무스와 함께 PSG 공격진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무려 9천만 유로, 약 1,3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콜로 무안이의 PSG 생활은 순탄치 않다. 첫 시즌부터 음바페와 덴벨레, 하무스 등에 밀려 벤치에서 출전하는 경기가 많았다. 리그 13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는데 그쳤다. 올 시즌은 더욱 심각하다. 리그 7경기 출전 중 선발 출전은 2회뿐이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벤치를 지켰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하무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콜로 무안이를 최전방에 기용하는 대신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최전방에 기용하는 전술을 선호하고 있다. 콜로 무안이는 직전 니스전에서 오랜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지만 최악의 전반전을 보냈다. 45분 동안 슈팅 1회에 그쳤고 뚜렷한 활약은 없었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콜로 무안이를 빼고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투입하며 전술 변화를 택했고 0에서 1로 끌려가던 PSG는 동점골과 함께 무승부를 거뒀다. 경기 후 콜로 무안이에게는 호평이, 경기 분위기를 바꾼 이강인에게는 호평이 쏟아졌다. 니스전 부진 이후 콜로 무안이의 PSG 경력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RMC 스포츠 소속 기자 다니엘 리올로는 내 생각에 엘리케 감독은 확실히 오늘 밤 콜로 무안이를 마음에 묻었을 것이다. 그는 이 팀에 어울리지 않기에 이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안녕히 가라고 해야 한다. 라며 비판했다. 콜로 무안이의 이적 가능성이 등장하자 그를 원하는 팀이 등장했다. 바로 맨유였다.
컷오프사이드는 맨유는 스트라이커 영입을 원하며 콜로 무아니를 7천만 유로, 약 1,000억 원, 이적료로 평가하고 있다. 콜로 무아니는 이번 겨울이 아닌 내년 여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맨유는 호일룬과 지르크지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콜로 무아니를 데려오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여름 조슈아 지르크지를 영입하며 2시즌 연속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트라이커를 데려왔지만 라스무스 호일룬과 지르크지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최전방 보강이 시급한 맨유는 결국 콜로 무아니 영입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포지션에서 이강인의 활약에 밀린 콜로 무아니가 EPL 이적 가능성이 등장했다. 반등하지 못한다면 맨유 이적으로 기회를 찾아야 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4. 충격. 31골 20도움, 미친 에이스. 우승 실패 시 팀 떠날 수 있다. 오른쪽 화살표. 바르셀로나가 가장 이상적인 후보.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0일 한국 시간 윌리엄 갈라스는 첼시가 엔조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우승에 실패할 경우 콜 파머가 올여름 스탠포드 브리지를 떠나 깜짝 이적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라고 보도했다. 파머는 맨시티에서 첼시로 4천만 파운드, 약 706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하며 PL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다. 파머는 2020년에 맨시티에서 데뷔했지만 지난 시즌 첼시로 이적한 후 기량과 실력이 급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적 후 파머는 첼시에서 지난 시즌에만 45경기에 출전해 25골을 넣었고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파머는 지난 12개월 동안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난 시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팀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가 개막 7경기에서 긍정적인 활약을 펼친 후 프리미어리그 순위 4위에 오르면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만약 첼시의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고 마레스카가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전 첼시의 수비수인 윌리엄 갈라스는 파머가 이적을 할 것을 촉구했다. 갤러스는 프라임 카지노와의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가 파머가 꾸준하게 활약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라스는 바르셀로나는 파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미 라민 야말과 같은 훌륭한 젊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니코 윌리엄스와도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다. 갈라스는 또한 파머는 작년과 매우 비슷한 시즌을 보낼 것으로 보이며 비록 그가 어리지만 그의 플레이 방식에도 불구하고 만약 첼시가 또다시 우승에 실패한다면 그가 여름에 첼시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파머와 첼시의 계약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은 까다로울 수 있다. 파머는 당초 2031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뛰어난 기량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고 2033년까지 2년 연장되어 바르셀로나가 파머를 영입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리가는 프리미어 리그와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지만 갈라스는 파머가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 갈라스는 그는 매우 특별한 선수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는 다른 잉글랜드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를 가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라고 말했다.